인생이 꼬였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저는 창문부터 엽니다. 그 다음으로 빗자루로 눈에 보이는 먼지를 쓸어내고 얼룩진 곳들을 닦아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친구나 가족들에게 사정 얘기를 털어놓고 불평불만을 토해내고 달달한 음식을 쉼없이 입안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100배는 더 효과적으로 기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물론 평소에도 저는 즐겨 청소를 합니다. 머무는 공간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걸레질을 하고 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으면 지체 없이 치웁니다. 거울이나 유리창에 얼룩이 눈에 띄면 수시로 닦아냅니다. 일본의 성공한 자동차 용품 판매 회사의 CEO인 가기야마 히데사부로는 살아있는 동안 화장실 청소의 신으로 불리웠습니다. 농고를 졸업한 그는 처음 자동차 용품 판매점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부진한 판매 실적으로 암울해진 사무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화장실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피폐해진 직원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직접 화장실을 쓸고 닦았으며 나아가서는 거래처의 화장실 청소는 물론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주변 화장실 등을 청소합니다. 결국 그는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일본 자동차 용품 판매 업체 중 2위를 기록하는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사퇴를 한 이후에도 화장실 청소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고인이 된 그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일을 정성 들여 했을 때 비로소 성장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아무것도 아닌 일에 힘써 보기를 권한다. 작은 행동이라도 그곳에 기쁨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은 틀림없이 자신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에서 그가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하고 성공에 이른 저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행동, 기쁨, 자신감은 그가 생애에 걸쳐 화장실 청소를 통해 자신을 연마해 나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장실 청소가 무슨 마력을 지닌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남들이 기피하는 굳은 일을 맡아 즐거운 마음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누구나 좋아하죠. 언제라도 모아놓은 쓰레기를 치우고 빈 컵들을 씻어 말리고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쓸어내는 동료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동료들까지 쾌적한 환경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변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대환영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집안의 먼지를 털어내고 바닥을 닦고 정리정돈을 하는 일을 귀찮게 여깁니다. 그 일들은 자신의 직장 일을 끝내고 보고 싶은 드라마를 다 보고 배달 음식으로 실컷 배를 불린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 간단히 해치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죠. 청소를 하다가도 전화벨이 울리면 스스럼 없이 하던 일을 팽개치고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내가 먹고 자고 일하는 공간이지만 그곳을 말끔히 정돈하고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일은 언제나 뒷전이 되는 셈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하찮은 청소나 하며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 책이라도 한 줄 더 읽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었죠. 돌이켜보면 그런 사고를 지니고 살아가는 동안 제 삶은 뒤죽박죽이었네요. 건강도 좋은 편이 아니었고요. 그러다 제 생각을 전환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순간이었죠. 언젠가 가족들 모임을 하게 됐을 때였어요. 친척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누군가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여자들은 나이가 어리든 젊든 쉬지 않고 자신을 가꿔야 해. 결혼했다고 자기를 방치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가족들은 모두 동의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그중 한 남자 친척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 퉁명스럽게 불쑥 말을 내뱉더군요. 자기 몸만 씻고 또 씻고 얼룩덜룩 화장하고 돌아다니면 뭐해요. 집안은 먼지에 머리카락이며 쓰레기가 여기저기 마구 굴러다니는데. 친척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불만이 잔뜩 쌓여 볼멘 소리를 내뱉은 그의 곁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그의 아내가 눈을 흘기며 바라보고 있었죠. 순간 그녀가 아니라 숨이 멎을 뻔한 건 바로 저였습니다. 그 말이 바로 저를 지목한 것 같았거든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너무나 모욕적인 기분이 든 나머지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연기처럼 홀연히 사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청소에 소질이 없었던 저는 그동안 아이가 있다는 핑계로 어질러진 집안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정리정돈을 한다고 해봤자 좁은 집 안에서 여기 있던 물건을 저기로 옮기고 저기 있던 물건을 여기로 옮기는 시기였으니 청소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언가 엎질러진 것이나 닦아내고 눈에 띄는 먼지나 대강 털면 그만이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한동안 창피한 감정을 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를 하다가도 문득 그때 상황이 떠오르면서 괜시리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눈앞에서 나를 조롱하며 깔깔대고 있기나 한 것처럼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곤 했죠. 그러다가도 오기가 발동하면 그깟 청소 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며 기분을 바꾸기 위해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점점 더 우울해지기만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그 건방진 친척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까 하는 생각에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니 우선 집안 곳곳에 수북히 쌓여있는 물건부터 내다 버려야 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구석구석 밀어 넣어둔 잡동사니들을 하나둘씩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집안이 비워질 때마다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여진 거실 바닥, 맑은 유리창, 꼭 필요한 것들로 정돈되어 있는 싱크대, 새하얀 매트가 깔린 현관 입구. 집안을 그렇게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행복감이 밀려오곤 했죠. 그렇게 청소를 마무리한 아침, 좋아하는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고 커피 한 잔을 마시노라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가슴이 뿌듯해지기도 했습니다. 청소를 전문업으로 하는 분들의 말을 빌자면 집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 버리지 못하는 건 물건이 아니라 감정인 경우가 많다. 현관 분위기만 봐도 가족 관계가 느껴질 때가 있다. 집안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는 집들이 있다. 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그 직업에 몸을 담으면서 그 집안으로 발을 들여놓기만 해도 가족 중 누군가 병중에 있다든지 사업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든지 하는 짐작이 가능하다고 하죠. 그들이 말하는 건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보다 살아있는 리듬을 강조합니다. 환기, 햇빛, 사람의 온기로 채워져 있는 집을 말하는 거지요. 다행히 저는 친척의 뜻하지 않은 일침으로 생활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한편 청소를 해서 단지 깨끗한 환경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창틀의 먼지를 말끔히 닦을 때, 그릇을 반짝반짝 마른 행주로 닦아 가지런히 정리할 때는 나의 삶도 그렇게 빛이 나는 듯 가슴이 차오르곤 했습니다. 이전에는 걸리적거리면 발길로 쓱 밀어두던 선풍기를 낱낱이 해체해서
날개를 물에 씻고 말리노라면 다음 해 여름 시원한 바람을 쏘이며 즐거워할 시간까지 연상이 되곤 했죠. 공동으로 사용하던 건물 계단 등을 청소할 때면 언젠가 나도 이런 건물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상상을 하며 꼼꼼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여 지금의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문장 하나하나를 자아내는 일에 온 마음을 다 쏟아도 좋은 날이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를 하는 일은 마음을 닦아내고 스스로의 삶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소를 대하는 태도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이런저런 고민을 잔뜩 떠안고 사는 친구의 집을 방문하면 집안은 말할 것도 없고 베란다에까지 즐비한 잡동사니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가구며 운동기구, 쓰지 않는 전자기기들로 집안이 터져 나갈 듯 하죠. 세일할 때 덤까지 얹어 사놓고 쓰지도 않는 생활용품들, 어딘가에 쌓아둔 걸 잊고 똑같은 물건을 다시 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를 보여주듯 집안의 분위기 역시 어딘가 지쳐 보이곤 합니다.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쌓아두기 위해 집이 있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무탈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면 그야말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 적절한 장소에 놓여 있고 그것들은 항상 사용되고 있는 흔적이 엿보입니다. 집안 전체가 살아 숨쉬듯 가족들의 생활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청소를 즐겨하는 편인데다 특히 세상이 던진 돌에 맞아 눈물이 뚝뚝 흐르는 날이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손에 쥐곤 합니다. 청소기의 소음도 견디기 힘들어 그렇게 손으로 여기저기 매만지며 집안을 쓸고 닦습니다. 서랍이나 냉장고 등을 뒤져 사용하지 않고 먹지 않는 것들은 내다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제 삶을 다시 온전히 돌려받은 안도감에 온몸이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오릅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손끝으로 음악을 살려내듯 청소 역시 흐트러진 삶을 다시 조율하는 행동인지도 모릅니다. 집안 곳곳에 내 손길이 닿기 시작했을 때 달라진 건 공간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달라졌고 생활이 달라졌고 결국 삶이 달라지는 중입니다.